이제 사법 가운데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방통위 그 회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법. 둘이서 다 해버리니까 아, 그건 이제 3인 이상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문제가 네. 있어서 그런 거에 문제 잡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려서 네. 추천 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잖아요. 과거에 그 여야가 합의한 게 있어요. 그게 네. 13인으로 그 이사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5분의 3의 특별 다수제를 채택하자. 그렇죠.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추천한 이사가 적어도 한두 명이 동의를 했을 때 그 예.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구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합의된 거를 추진하면 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안 아무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민주당이 합의된 안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안 시켰단 말이죠. 아니, 그건 지금 민주당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방송사법 낸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20 몇 명까지 늘리고 그거는 21명. 그다음에 언론단체 네. 추천권 주고 노조 추천권 주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어 추천권을 주냐? 설명할 수 있어요? 언론단체, 노조, 그다음에 언론 학회, 연구 학회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범위를 확장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범위 확장은 좋은데 네. 그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위임을 해줬냐고요.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뭘 했어요, 그분들한테. 지금요 추천하는 게 국회하고 대통령이 하는 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구조는 네. 그 여당이 대통령이 여당과 그 힘을 합치면 추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방송사법은 바꿔야 된다는 거에 동의. 그렇지만 현재 민주당처럼 바꾸는 거에 반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도 다수가 국민 다수가 그러니까 지지자들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 적어도 중간층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정도면 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현재 5명 체제는 3대 2로 이제 여건이 그냥 이 구조상 많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재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EBS, MBC, 이제 KBS와 관련된 게 이제 방송 3법으로 묶이는 건데 현재 있는 이사수를 뭐 이게 각 지금 방송국마다 뭐 11명, 9명씩 뭐 다르긴 하지만 21명으로 좀 늘리자는 것인데 일단 인사를 추천할 권한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는 전제에는 다소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방송과 관련한 전문 직역이라는 게 학계, 노조, 언론계 이렇게 말고는 사실 더 뭐 시민사회 다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특정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또 논리 중에 하나는 여긴 다 좌파 성향이라서 아예 구성 자체가 이제 원사이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이유로 논의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그 다른 직역에서도 이제 국회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민주당 안에서도 뭐 추천해가지고 검증하고 뭐 국회 무슨 위원회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당 자체 이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풀달못 다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여성 변호사에서 추천도 받고 어디서 그러니까 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이제 추천은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과거에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새겨들을 부분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연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는 거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기하면 너무 방송이 왜곡되고 있다 보니까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논리가 민주당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 검찰 독재 정권 하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가 완전히 끊겼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난 대통령한테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럼 정치를 하는 분들께서 적어도 정치를 좀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도돌이표로 국회는 통과, 대통령 거부권, 손해는 국민이. 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국민 그다음에 중간층 정도가 아 그래 저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했던 13명으로 하고 5분의 3이 동의하는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야당 인사가 적어도 한 명이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서로 동의했단 말이죠. 예? 특별 다수제라고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고. 전 되게 이제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만약에 그 안으로 민주당이 냈으면 국민의힘이 받았을까요? 논의를 했을까라는 또 아니 의문은 들어요. 만약에 그 지금 안을 보면. 내잖아요. 그 안을 만약 그대로 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네. 역풍이 그러면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 민주당 안대로 내놓고 하면은 너무 이제 절대 얘기가 안 되죠. 안 되는 안을 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합의됐던 안이기 왜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냐 이렇게 나오는 그 도돌이표를 끊어야 되지 않냐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실종은 확실히 맞고 그래서 여야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여야가 만나서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과거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 추진했어야 됐는데 못했던 법안들 특히 이제 노조법 2, 3조 관련해서는 이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나 하청 노동자들이나 이제 그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맞아요. 사장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장이랑 하려고 하면 교섭권이 없다라고 해서 그 무조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네. 불법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배 가압류를 막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몇백억씩 물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진짜 사장을 찾는 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들도 이 노동자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이번엔 좀 감안을 해서 협상의 문으로 조금씩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경총이라든가 기업 쪽에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노동자 편에서 조금 협상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이런 다른 게 있어요. 측면에서 방송법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특별다수제로 하면 좋죠. 이거 처음에 언론노조에서 제안했던 법이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럼 아예 그냥 확 키워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도대체가 누가 추천을 해서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정도까지 좀 파이를 키워보자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시 줄이면 13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이사수는 공영방송 이사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차제에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된다고 최소한 생각해요. 여야가 당시에 합의했던 네. 안이 있었어요. 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대로. 내가 보기엔 그 안이 가장 현재 모델로서는 그렇죠. 양쪽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예. 적어도 상대가 좀 용인할 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이져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을 공영방송의 사장에 앉힐 수 있도록 네. 그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임명권자. 예, 그런데 그렇죠. 그 동의를 예. 상대가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야 통과가 될 맞습니다. 거니까 안 그러면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될 거 이런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쪽에서 보더라도 좀 괜찮고 괜찮은. 저쪽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좀 예, 예. 괜찮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갑자기 이진숙, 김문수 이렇게 가면 어유 이거 어떻게 받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놀.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노란봉투법 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들 제가 쭉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내 법이 있고 네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한우지원법 뭐 이런 것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뭐 쭉쭉쭉 말씀드린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국회의장 주제에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는데 이제 결론은 없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분들인 게 뭐냐면 네. 우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 그런 걸 통과시킨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한 건도 예.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선 좀 통과를 시켜 주셔야 네. 여야가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일을 하는구나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밀어붙이게 하고 그 본회의장 나가버리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통과돼서 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제2요구에서 다시 부결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 없다 이렇게 비판이 그래서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양당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법안이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법안들을 가지고 그 민생에 관련된 법안인데 정치적으로 크게 네. 이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민생 살리자는데 내가 보기엔 크게 이견 없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근데 그런- K칩스법 이런 거. 예, 그런 건 빨리 모성보호법. 해줘야 되는 건데 예. 부활화법 이런 거. 예. 서로가 서로의 법을 안 해주기 위해서 그걸 볼모로 삼는 거예요. 예. 이런 정치하면 되겠어요? 진짜 말씀대로 이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싹싹 찾아봤어요. 네. 합의가 된 게 있나 뭐가 그랬을 있나? 때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법은 아니긴 한데 이제 물리치료사분들이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엄청 그 안에서 그 의료 현장에서 다툼이 많대요. 왜냐하면 3년제 출신이냐 4년제 출신이냐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학제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굉장한 갈등이 있는데 네. 이건 여야 33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네. 이제 물리치료사법 학제 일원화하는 법을 통과해서 약간 단신 비슷하게 예. 이제 합의가 됐다. 예. 뭐 이런 법도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건 좀 고무적인 거 그리고 이제 언론의 주목과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합의 처리가 되고 있는 수순으로 가는 법안들도 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이런 거는 정치법안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아 좋죠. 이거 정치집전법 예, 예. 아니잖아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죠. 이거 그다음에 실기하면 안 되니까. 양곡법, 한우지원법. 좋아요. 한돈 지원법도 해버리면 어떻게 같이. 소고기만 문제냐? 돼지고기도 먹는다. 그러면 한돈 다 같이 하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풀어주나?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납입함도 비과세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자. 민주당은 그러지 말고 싹 다 전액 비과세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 어렵다고 한다면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이거 둘이 합의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아 그러게요. 네. 저는 완전 공감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더군다나 이 여야 원내대표는 꼭 국회의장이 그 중재하지 않더라도 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수시로 만나야 되고 또 스스로 그러니까 두 대표가 네. 양당에서 발언권이 세지도록 서로 좀 도와줘야 돼요. 예. 서로 예, 서로 도와주면 서로 통과할 법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정치인데 그런 정치를 못 해요. 아니 내가 보니까. 개혁신당이 좀 국민의힘을 좀 설득한 가교 보수가 역할을? 보수를 좀 설득해서 우리- 중간층을 좀 땡기고 우리가 언제 보수입니까? 야당이지. 이거 야당. 그렇군요. 아니에요? 야당이죠. 야당. 예.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노선은 약간 좀 보수 색채잖아요. 전반적으로 개혁신당이 보수 색채도 진보는 있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혁하자는 정당이지 에이, 그건 바꾸자는 정당이고 아니 어떤 방향으로 왜 좌우를 나누시고 진보 네. 보수에다가 포함시켜야 됩니까? 아, 그건 아니죠. 이념 이탈. 예. 네. 탈 인형. 탈 이념 시대 좋네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게 더 적정하냐 그 지점을 찾는 건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점이 네. 보수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진보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금투세 폐지 어떻게 보세요? 폐지해야죠. 왜 폐지해야 된다고? 왜 폐지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네. 저 주식 하시는 분들의 네. 다수가 네. 다 주장하는 바 아니에요? 다수는 그런데 주장을 하는데 5천만 원 이상 아니 5천만 제가 원, 이 네. 경제 전문가 얘기를 들었더니 네. 이 정부에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이제 대원칙이어서 그렇죠. 여러 이제 금융 선진국들에서도 그 제도는 유진하고 이제 맞습니다. 과세는 하고 있고 예. 이게 5천만 원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예. 이런 금융 투자 상품으로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게 웬만한 사람 연봉인 건데요. 그렇죠. 그 수익을 올렸는데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뭐 유예하자고 얘기했을 때도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동의되지 네.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선진국 사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세금이. 아니요. 선진국들은 거래세는 과세를, 없애고 예. 보유세를 강화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20%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게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해가지고 내년부터 네. 적용하기로 한 건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그 유예하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고 아예 폐지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 건데 근데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취재해 보면 이게 실제로 내는 대상은 한 14만 정도 네, 정말 안팎이라는 적은. 거예요. 근데 1,400만 그 주식을 하시는 개미 투자자들이 나도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다. 나도 라는 1억 원 희망.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희망.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유세는 5천에서 1억 정도까지는 세금 안 내는 걸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14만에 해당하지만 1,400만의 유권자 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실제로 정상적인 그 과세 정책의 조세 정책에 따르면 이거는 그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조세 형평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네. 특히 경제 정책은 경제가 상승기에 있느냐, 침체기로 가느냐 이 기본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상승기로 갔을 때는 가능하면 그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침체기로 갔을 때는 기업이 좀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쪽에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의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흐름을 타야 된다. 예.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기업을 막 억제고 기업 활동 못 하도록 하고 막 이런 식의 그 압박을 주는 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그걸 꼭 해야 될 타임이냐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특히 정치를 하는 집권을 하려고 하는 세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 없이 그냥 이건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죽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기가. 네. 그러니까 경제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네. 예. 오히려 또 경제가 침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많이 용기를 주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보다는 노동자들이 좀 더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에만 매몰돼가지고 우린 반드시 아니라 이제 여러 주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법안도 정책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에 공감이 되는데 네. 전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란봉투법이란 건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 경제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제 금융자본보다는 이제 실물 자본이 훨씬 이제 탄탄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이 이제 노조라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굉장히 오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파업 이루고 뭐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당한 파업이 어느 정도까지냐? 지금 뭐 위험에 외주하다 뭐다 해서 하청, 비정규직 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교섭권이 없어요. 그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자기의 근로관계 개선을 위해서 파업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하는 거예요.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이 이 손해배상으로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측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막 10억, 100억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이란 개념을 법에서 쓰는데 한 명한테 이 10억, 100억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개념상 30명의 이를테면 피고가 있더라도 한 명한테 그러니까 노조를 탈퇴하면 다 저감해 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소치화해 주고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그러지 말라고 한 명한테 이렇게 30억, 10억, 100억 하지 말고 분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취지를 법에 녹여내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는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뭐 이제 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합의된 거를 다시 돌리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 불가다라는 게 민주당 국회 기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다만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는 거 유예는 안 된다. 그런데 5천에서 1억으로 늘려주는 거 요거는 별로 그 세금에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다. 그래서 이런 노선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예는 안 된다. 이거 가야 된다. 예.
보통 사람들이 1억까지 벌 생각을 많이 못하나 보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뭔 숫자야. 벌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이제 그런 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어제 막 폭락을 했고 오늘 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일단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쳐오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TMF 같은 사태 때문에 이게 그 작은 그 상공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저희 방송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 대기업들도 물려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 업체들까지도 다 이게 돈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들은 이거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에 스크래치 나니까 입국다 말도 못해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신장식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경기 활성화를 하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뭐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기대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정권인데 네. 기대를 안 하면 기대를 이 상황이 계속 간다고 생각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기대를 안 하고 네. 각자 도생을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아유, 너무 그러기에는 절망적이죠. 그래서 각자 도생은.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를 할 때 전 아, 대단히 그렇죠. 네. 고개가 끄덕여졌는 게 일단 이 정부는 기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국민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맞아요. 그냥 이게 웃고 이럴 게 아니라 아 정말 그렇다라고 이제 체감이 되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관심이 윤석열 없는 것 대통령은 같아요, 진짜. 예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나이스한 거다라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 그게 안 되면 이 안으로 임기 단축을 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대통령으로 최소한 남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묻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건데 끝까지 버티면 예. 사법적인 부분도 뭐 안 파헤칠 도리가 없는 거고 예. 국민들도 불안해지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치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검사 윤석열의 말로는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본인이 행복한 걸 하면 좋잖아요. 계란말이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보리새우, 아귀, 오징어 드시면서 진짜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대통령직을 하시면서 이 수많은 이슈들에 대하여 계속 화를 내면 이게 스트레스가 안 좋아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아요. 치명적이에요. 예, 윤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저녁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네. 그러니까 그게 더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좀 추진하거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혁신당도 얘기하고 조국혁신당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2도 안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은 일도 단 하루도 임기 단축은 없다.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말을 네. 하겠죠. 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항상 정치적 판단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 걸음 정도는 앞서서 네. 일반 국민이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을 먼저 던졌을 때 그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도 밀려서 다 던졌어요. 개헌까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무의가 됐죠. 국민들의 여론을 뒤따라가서 던지기 때문에 하나도 감동이 없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정치적 격변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어떤 격변이 온다고 보세요?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최수근 상병 네. 특검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검찰 무혐의하면 국민들 난리 날 건데 아, 그렇죠. 당연히 특검 도입하자고 할 건데 네.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할 상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내가 보기에는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집권 3년차, 4년차로 갈수록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내부 고발자는 완전히 스모킹건이에요. 그건 뭔가를 자료를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 사건 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보통 지나간 사건이 아닐 것 같아요. 최혜병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같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백혜룡? 아니요. 주가 조작 그 네. 공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터. 예. 이종호 전 대표를 예. 주시해라. 예.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 나 이런 표현도 썼는데 예, 지난 방송. 그게 사실이라면 예. 만약에 본인이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니 근데 사실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나고 다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특검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조사 대상에. 예.